안녕하세요. 애청하는 유튜브 썰맘 채널에 제 기막힌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하니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막 40대를 넘긴 지금 사람과의 인연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사실 전 처음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 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전 남편과의 인연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와의 인연은 정말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진짜 인연을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다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용기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카페 사장이던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절 여러모로 챙겨주길래 좋은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게 관심이 있었던 거였더군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저도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죠. 중간중간 저희 사이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에선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 그래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겠다며 부모님과 줄다리기를 했어요.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한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네요. 하지만 그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간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두 형님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아주버님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손윗동서들은 피부과 의사였어요.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원래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고 큰형님이 자기 후배를 작은 아주버님에게 소개시켜준 것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엔 그 후배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연인이 됐는데 나중에 친구 사이였던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도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고졸 출신인 제가 성에 찰 리가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막내가 지 형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꼭 지 같은 마누라를 구해왔다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대놓고 하셨으니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도 어린 마음에 꼭 참고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정도 푸대접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참고 지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잘난 형님들의 무시까지 더해졌으니 제게 시댁은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막내 동서, 그런데 어쩌다가 대학도 못 갔어? 학교에서 얼마나 놀았으면 그 흔한 대학을 못 가. 사실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엄두도 못 냈어요. 저도 대학은 가고 싶었어요, 형님. 공부 못하던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 의지만 있으면 왜 못해? 우리라고 형편이 넉넉해서 의대 나오고 그런 줄 알아. 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으니까 의사도 되고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막내 동서는 의지가 너무 박약해 보이네. 아니에요, 형님. 저 취업 준비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결혼하면서 대학을 가겠다는 꿈은 접었지만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에요. 여자도 자기 인생을 개척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겠어요. 손이 동서들은 꼭 저를 천덕꾸러기 취급했어요. 물론 형님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인생까지 깔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툭하면 절 무시하곤 했습니다. 명절 때든 집안 행사 때든 모이기만 하면 절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더군요. 얘 막내야, 얼른 요 앞 과일 가게 가서 수박이랑 사이다 좀 사오너라. 아, 네 형님들 더워 죽잖니. 시원하게 화채 좀 만들어봐. 네? 화채요? 그런데 저 혼자 다녀와요? 수박 엄청 무거운데. 아이, 그럼 너 혼자 가지 누가 가니? 그깟 수박 한 통이 뭐가 무겁다고 치월대. 아, 현관 앞에 구루마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네. 얘는 시애미가 뭘 시키면 꼭 토를 달아요. 시어머니가 꾸중을 하면 형님들은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리곤 해요.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선 손톱을 세우고 그 웃는 얼굴들을 핥혀버리고 싶었지만 당시 저에겐 그럴 용기가 없었네요. 결혼 후 처음 몇 년간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꼭 참고 견뎌내었어요. 그러다 보면 시어머니나 형님들도 절 인정해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부러 형님들에게 살갑게 다가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건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었어요. 저 큰형님, 오늘 혹시 시간 되세요? 시간? 의사가 시간이 어딨어? 왜? 무슨 일 있어? 네, 그냥 인생 상담 같은 것 좀 하고 싶어서요. 형님이랑 밥도 먹고요. 다 큰 사람이 무슨 인생 상담이야. 아, 난 바빠서 안 돼. 둘째 동서한테 물어봐. 아, 네, 알겠어요. 큰형님에게 거절당하고 작은형님에게 다가가면 작은형님도 큰형님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시댁에서의 제 처지는 낙동강 오리알이나 다름없었어요. 물론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호소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 시댁만 가면 너무 소외감 느껴. 형님들이 툭하면 나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솔직히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 큰형수랑 작은형수랑 원래 결혼 전부터 친한 사이였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런 기분을 더 느끼는 걸 거야.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다가가봐. 밥도 좀 사달라 그러고. 당연히 다 해봤지. 근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라니까? 아무래도 형님들은 날 상대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 참, 너무 드러네. 내가 나중에 봐서 은근히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남편은 결골이라는데 철을 끌끌 찼지만 큰 도움이 됐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마누라 역성된다며 시어머니에게 꼬죽만 들었죠. 시어머니와 형님들의 따가운 눈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하는 부당함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으며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 전날 시댁에 모였던 날이었어요. 아유, 작은 애랑 큰 애 왔구나.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뭐하러 왔어. 요새 바쁠 텐데 어떻게 시간을 냈네?
요새 저희 한가해요.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려고 작은 동서랑 같이 사표 썼어요. 뭐, 사표? 아니, 그렇게 막 사표 써도 돼. 잘 알아보고 하는 거야? 그럼요. 미리 다 알아보고 움직이는 거죠. 강남에 아주 큰 피부과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마침 딱 2다리가 난다고 해서 작은 동서랑 같이 사표 썼어요. 아이, 그래. 물론 잘 되면 아무 상관없지만. 하긴 니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려고. 뭐든 강남에 있는 게 최고긴 하지? 두말하면 입만 아프죠. 확실히 강남이라 조건도 달라요. 만약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지금 연봉보다 2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유, 그래. 그렇게만 되면 나야 더 좋지. 우리 며느리가 둘씩이나 강남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면 내 체면이 얼마나 살겠니? 형님과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웁니다. 전 안중에도 없었어요. 또 서운한 마음을 참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형님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 마사지나 받으러 다녀오실래요? 제가 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정말 잘하는 집이거든요. 이럴 때 어머님이랑 그런 데 다녀오는 거죠. 마사지. 아유, 그래. 안 그래도 그런 데 가고 싶었어. 요새 삭신이 있으셔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아유, 근데 내일 차례 음식은 어떡하지? 막내가 하면 되겠다. 전 몇 개만 더 붙이고 생선만 지지면 되니까 막내, 네가 혼자 할 수 있지? 시어머니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물었어요. 거기다 대고 안 된다는 말을 도저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형님들도 대놓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는 작은 동서가 좀 해.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마사지 좀 받고 올 테니까. 그런데 이거 저 혼자 다 하기엔 좀 많은 것 같은데. 많긴 뭐가 많아? TV 보면서 살 사람면 금방 할 것 같구만. 암튼 우린 다녀올 테니까 동서가 애 좀 써.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이 난 시어머니는 나갈 채비를 맞으셨고 프라이팬 앞에 앉아있는 절 보면서 한마디를 남기시더군요. 우리 집안에 고졸 출신 며느리로 들어올 때 예상 못했던 건 아니잖아. 고졸이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올 땐 공식 신고하겠단 말 아니겠어? 그러니까 명절 음식은 그 딸은 네가 혼자 좀 해라. 똑똑한 손이 동서 드는 게 어디 쉽니? 다 네 팔자라고 생각해. 알았지? 그러면서 형님들과 함께 쓱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혼자 실에게 남은 저는 전도 붙이고 생선도 지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과연 이게 행복한 제 인생을 위한 일인가 싶기도 했고 언제까지 이런 푸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아득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더니 어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만들던 명절 음식을 내팽개치고 시댁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를 꺼냈어요. 그리고 벌컥벌컥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산적을 안주 삼아 술도 마시고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죠. 그리고 몇 시간쯤 흘렀을까요? 마사지숍에 다녀온 형님과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개판이 돼 있는 집안 모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은희야, 너 음식 다 만들었어?
아니, 손도 안 댄 것 같은데. 일해놓고 소파에 누워서 뭐 하는 거니? 아, 의사 며느리만 좋아하는 시어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시원한 마사지는 잘 받으셨고요? 아유, 술 냄새. 아니, 얘, 너 술도 마셨어? 아, 나 정말 미친 거니? 네, 어머니. 저 미쳤습니다. 어머니와 형님들 때문에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왜 싫으세요? 정말 고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얘가 어디다 대고 눈을 보라려. 이런 데서 다 학력이 나오는 거야. 네가 배움이 짧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막 하는 거지. 안 그러니? 네,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 어머니 며느리 안 할래요. 이런 데서 받으면서 며느리 안 하고 싶다고요. 뭐? 오냐, 그럼 그렇게 해라. 나도 너처럼 시엠이 부끄럽게 만드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제 얼굴에 확 부어버리셨어요. 전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거실에 널려있던 프라이팬이며 버너며 다 집어 던지고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시댁을 나와버렸네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터져나오며 깽판을 쳐버린 겁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엄마랑 몸싸움 했다며. 집도 다 엎어버렸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아니,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몸싸움을 해? 뭐? 누가 그래?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냐고. 큰형씨가 전화 왔다. 네가 미쳐 날뛰는 바람에 엄마가 화병 났다 그러더라. 너 정말 이건 너무 막 나간 거 아니냐?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떻게 이래? 당신은 마누라 말보다 형수 말을 더 믿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걸? 됐어.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 나랑 이혼해. 이혼해서 각자 갈 길 가자고. 뭐? 고작 하는 말이 이혼? 그래, 알았다, 알았어. 시어머니와의 다툼은 남편과의 싸움으로 번졌고,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악독한 며느리로만 보였어요. 그런 남편과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에 이르렀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외면했던 제 마음의 상처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돌아보면 전 제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더 빠르게 내렸어야 했던 겁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을 위해서 저는 많은 시간을 제 자신에게 쏟기 시작했어요.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혼자서 긴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죠. 그리고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골마 터진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생계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제 자신을 찾겠다는 목적도 있었네요. 커피 만드는 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만 아니라면 사람들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2년쯤 지났을 겁니다.
다행히 작게 시작한 제 카페는 나름 입소문을 타서 커피와 분위기가 맛집이라는 칭찬을 들었고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준 덕분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었어요. 이젠 누구한테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카페에 자주 찾던 단골 중 한 분이 제게 뮤지컬 티켓 2장을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평소 보고 싶었던 뮤지컬인데 어때요? 네? 뭐가요? 뮤지컬이 어떨 것 같냐고요. 유명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데 진짜 재밌겠죠. 아, 네, 그러네요. 진짜 재밌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 걸로 예매했어요. 카페 월요일에 쉬죠? 네. 그럼 저보고 뮤지컬을 같이 보자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은희 씨랑 뮤지컬 같이 보려고요. 저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네.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좀 곤란한데. 거절하고 싶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럼 전 또 다른 뮤지컬 표를 예매해서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제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예전부터 은희 씨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은희 씨가 예전에 아픔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은희 씨 카페를 방문하고 또 은희 씨한테 마음이 간 것도 다 인연 때문이겠죠. 우리 인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보지 않을래요? 저는 단골 손님을 대시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자였고 직업이 의사라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과거의 경험 덕분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한 편견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전 진정성이 담긴 그 남자의 고백에 응답을 했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처음으로 카페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본 그 사람은 더 괜찮았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만큼 의지가 됐고 환자를 살피는 버릇 때문인지 절 바라보는 눈빛은 세심하고 따뜻했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다시 걸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진지하게 연애를 했고 꼭 1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도 저도 결혼 실패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생략하고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또 다른 저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재혼을 했단 소식이 큰형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시댁 식구들은 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무심코 받았는데 큰형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겁니다. 막내 동서, 오랜만이야. 설마 날 잊어버린 건 아니지? 네. 그렇게 절 무시하고 괴롭혔던 분인데 기억을 못할 리가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동서 재혼했다며. 소문이 무섭긴 무섭다. 내 귀에까지 동서 소식이 들리는 거 보면 무슨 카페 손님이랑 결혼했다던데. 내가 조언 하나 해주려고 전화했어. 조언이요? 동서처럼 인내심 없고 성질머리만 버티는 사람들은 재혼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
동서가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카페 여주인한테 추파나 던지는 남자라면 안 봐도 비디오지. 내가 예적을 생각해서 조언하는 건데 괜히 서로 상처받지 말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그 말 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동서가 하도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조언 좀 해주려고 전화했지.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보세요. 내가 아직도 그쪽 막내 동서로 보여요. 어디서 함부로 막말이에요. 이역하면 끊어요. 시것 봐. 윗사람 말 듣지 않는 건 여전하네. 다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동선 이제 남자는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뭐라고요? 뜬금없이 몇 년 만에 전화를 걸어온 첫째 형님은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제 속을 긁더군요. 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저열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치졸한 복수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비겁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도 역시 저는 바쁘게 일산을 보내고 있었죠.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정말 예상 밖의 인물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큰형님, 그리고 작은형님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놀란 제 표정을 무시하고 자연스레 자리에 앉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여긴 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긴 왜 찾아와? 커피 마시려고 왔지. 근데 넌 한때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 정상 아니야. 하여간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인사할 사이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괜한 말씀 하시려거든 그냥 나가주시죠. 커피 안 팔아줘도 되니까요. 참네. 지금 손님을 내쫓을 셈이냐. 누가 공짜 커피 달라든.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을 테니까 어서 커피나 내와. 시어머니는 카페 손님들이 있는데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온 큰형님과 작은형님도 작심한 듯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가 이혼당한 주제 카페 사장이 가당키나 해. 동서 참 양심도 없다. 시어머니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손님들을 대접하겠단 거야. 그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내 손님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나가요. 당장. 뭐? 지금 손님 가름하겠다는 거야 뭐야? 손님한테 이래도 돼? 당장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신고? 무슨 신고? 우리가 가게를 부수기랬니? 커피값을 내지 않겠다고 했니? 동서 참 웃긴다. 사람 우습게 보는 건 여전하구나. 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서로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절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서 난리를 피웠던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죠. 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때마침 재혼한 남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당신들 뭡니까? 아, 우리 동서랑 재혼했다는 남자분이시구나. 어머! 순간 남편 얼굴을 본 큰형님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하더니 작은형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아파요. 왜 이래요?
형님, 뭐가 어쩌다는 건데요? 동서, 대표 원장님. 대표 원장님이시라고. 네? 누가 대표 원장님이라는 건데요? 작은 형님이 카페 손님을 둘러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남편 표정이 돌변하더라고요. 뭐야, 박 선생이랑 이 선생 아니에요? 맞죠? 안녕하십니까, 대표 원장님. 아니, 근데 여기를 어떻게... 그럼 두 사람이 말로만 듣던 우리 아내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형님들이란 말이야. 근데, 아니, 그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막내 동서랑 재혼하신 분이 원장님이세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군. 네? 아니, 오해십니다, 원장님. 전 그저 막내 동서가 카페를 한다는 말을 듣고서 축하해주려고 온 거예요. 안 그래, 동서? 큰형님이 작은형님에게 눈치를 주자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작은형님이 얼른 맞장구 치더군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예전을 생각해서 막내 동서 축하해주려고 온 거예요. 자네들은 축하를 이런 식으로 하나? 사람한테 윽박 지르고 손가락질하면서 영업 방해하는 게 축하야. 이 사람들 정말 못 써먹을 인간들이구만. 지금 당장 내 아내에게 사과해. 어서. 네, 사과요. 알겠습니다. 미안해, 동서. 많이 놀랬지? 남편의 윽박에 두 형님들이 제게 머리를 숙였고 전 금세 태도를 바꾼 그들을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바로 형님들이세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웃겨요. 그쵸? 아니, 어떡해. 대표 원장님이랑 결혼을 다 했어. 제주도 좋다 참, 동서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는 게 버릇인 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공손하실까? 아까처럼 해보시죠, 왜? 동서는 농담도 참. 우리가 언제 동서를 깔봤다고 그래. 원장님 오해하시겠네. 그냥 의견이 좀 달랐던 거지. 형님들이 저와 남편 앞에서 쩔쩔매자 분위기 파악이 덜 된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만난 놈이 저 인간이야? 올해 남편 나타났다고 이웃에 떠는 거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이랑은 수준 낮아서 상종을 못한다니까. 어머니,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가리 뭐에 가려. 금방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애가 지 남편 나타났다고 센 척 좀 하는 것 봐라. 얼마나 가짜니? 안 그러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저희가 근무하는 병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말 조심 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채우는 남편이 니들이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님이라고? 정말?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남편에게 인사하더군요.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막내 며느리를 참 아꼈었는데, 우리 아들이 좀 못났어야 말이죠. 아쉽게도 결혼 생활은 마무리했지만, 제가 얘를 아끼는 마음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페를 찾아왔는데,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를 잘 보살펴주시는 병원장님이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아주 이상한 인연 같네요. 덕분에 박 선생과 이 선생의 진면목을 알게 됐습니다. 제 눈에 두 선생들은 환자를 보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 같네요. 안 그래도 두 사람 곧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뵙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시어머니와 두 형님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전 꽃무늬를 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박 선생이랑 이 선생이 당신 동서들일 수가 있어? 아, 원참. 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질인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 두 사람이 피부과를 전공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당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남의 가게 와서 저렇게 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병원 의사로 쓰나. 암튼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남편은 저보다 더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의 병원에 소속된 의사에게 제가 병변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내 두 동서들과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두 사람이 제게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동서, 우리 이제 큰일 났어. 병원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서 다른 병원에 취직도 못하게 소문을 다 냈단 말이야. 동서가 병원장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해줘. 응?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전엔 잘 지냈었잖아. 우리가 좀 못났어. 동서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응? 저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 동서. 그러지 말고 제발 부탁 좀 하자. 응?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병원에서 해고 조치를 한 것은 물론이고 유명 피부과 전문병원 원장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두었더군요. 유명한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곧 높은 수익과 직결된다는 의미였어요. 그게 사라지게 생겼으니 두 형님들이 안달이 날 수밖에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방으로 쫓기듯 떠나야만 했죠. 시어머니 또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위해 제게 갖은 읍소를 다했지만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네요. 전 그 일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는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더라고요.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도덕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전 그런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인생에 만족해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이나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